네, 계속해서 저희 2026년 대한민국 미래를 전망해 볼 텐데요. 이번엔 정말 빠질 수 없는 분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교와 안보입니다. 2026년 올해의 외교 키워드 갖다 주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네요, 이게. 예, 이런 시스템 전 정말 처음 봐요. 자,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Korea is back. 와우, I'll be back. 예, 네. Korea is back인데요. 뭐였징? I'll be back이었습니다. 아니 Korea is back 뭐가 돌아온 건가요? 사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2024년 12월 3일에. 제가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국가의 굉장히 불운이었고 다행히 이제 국민들이 가서 막았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 모든 것을 다 이룩한 정말 엄청난 그쵸.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위기의식을 느낀 거는 이거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그죠. 것인가. 왜냐면 예. 모든 게 그렇지만 재산도 이미지도 버는 데는 한참 걸리고 이미지 쌓는 데도 한참 걸리는데 깎아먹는 데는 그냥 무너지는 데는 그 순식간이죠. 무서워요. 예, 그래서 예.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실제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고 예. 그래서 다행히 지난 6월에 대선이 어쨌든 무사하게 치러지고 네네네. 그 이후에 어쨌든 외교적으로 다 정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극복하는 과정이긴 그쵸. 합니다만 예. 무엇보다 외교적으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Korea is back이라는 네, 문장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교 무대에 한국이 돌아왔다. 네. 돌아왔다. 이제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 네. G7이라는 국제 회의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캐나다에서 열렸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외교부 쪽 분들은 이게 한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통령 그런 자리에서 정상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걸 더 알리는 게 더 필요하다. 그게 더 필요하다. 예. 신속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논쟁 끝에 결국은 G7을 갔는데 거기서 룰라 대통령하고 만나서 막 어깨 동무하고 맞아요. 네, 마치 한 10년 알았던 사이처럼 그리고 뭐 멕시코 등등 이제 정상들을 쭉 만났는데 네. 외교 행보를 굉장히 잘 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외교 그 무대에서 선 이재명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약간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평가가 나왔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G7이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걸 알리는 가장 최초의 무대였고 예. 그 이후에 계속 잇따라 이제 있었던 국제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외교에서 성과를 굉장히 좀 보이고 있고 기자들이 뽑은 정부 출범 후 가장 잘한 일 베스트 4의 전부 외교 분야가 뽑혔고 그래요? 예,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4위가 APEC 성공 개최고요. 3위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아까 말했었던 이거 너무 도입이 있었고 2위와 1위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 탑 2를 우리 승원님께서 직접 좀 공개를 해주시죠. 제가 직접 공개합니까? 그럼요. 네. 전문가신데. 근데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하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출입하고 있거든요. 예. 이 친구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요? 네, 눈만 뜨면 외국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꾸 해외 순방을 너무 자주 가셔서 기자들은 거의 과로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는데 마일리지가 안 올라가. 어떡해, 아까워. 내 걸 대신 싸우면 안 돼? 그러면 피곤해지기만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피곤하다. 식사 이런 것도 되게 맛있게 나오죠. 아무래도 좋네요. 그거 다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네, 언론사에서 다 이렇게 내더라고요. 언론사에서 다 돈 내야 돼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막 여행 가는 기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회사가 내는 돈이니까 뭐. 근데 뭐 네. 기사 놓치면 또 그쵸. 안 데스크한테 되죠. 쪼이고 뭐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네. 요거가 많은 그 기자분들이 뽑은 2위가 베스트 2, 2위. 외교 정상화였습니다. 네. 외교 정상화. 기억에 남는 외교 행사 있으세요 혹시? 외교 정상화 하니까 저는- 이야기 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만에 G7에 가셨는데 너무 본투비 프레지던트가 진짜 뭐 언제 리허설을 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어울려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사실 에이펙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졌었고. 네. 나는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우리가 이제 APEC 얘기하겠지만 선물로 왕관 줬잖아요. 네. 경주 군관. 그쵸. 제가 또 고향이 경주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자랑스럽던.
그리고 또 에이펙 때는 진짜 또 김혜경 여사님 저는 봤을 때 네네네. 한복 외교 아, 예뻤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런 식으로 또 알려주셔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누구나 또 되게 친화력 있게 어울리시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또 외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거침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아 멈췄던 외교가 이제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들이 뽑은 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가장 잘한 일 1위는 무엇인가요? 외교 정상화 제치고 1위. 1위. 다 예. 존재했는데 이 상황에서. 역시 6개월 내내 우리가 신경 곤두세우면서 봤던 거는 관세 협상이었습니다. 아. 네. 정말 모든 치열했죠. 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치열하고 네. 어쨌든 관세 협상을 꽤 잘 해서 15%로 이제 막아냈고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모 대기업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만나자마자 너무 고맙다고 맞아. 네, 덕받다고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예전에 사석에서 그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위성락 외교부 실장 같은 안보실장. 경우는 네네네.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 그분이 장관 비서실에 계셨어요. 이제 화면에 맨날 브리핑하러 나오시잖아요, 이분들이. 네네. 와, 너무 초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시차도 워싱턴하고 이게 한국하고 안 맞는데 안 맞죠. 이 예. 관세 협상 때문에 맨날 신경이 곤두세였으니까 이분들이 점점 이 다크서클들이 막 나오는 워싱턴 날아간 게 몇 번이야? 6번, 7번. 그러니까요. 아우 시차 적응 힘듭니다. 산자부 장관, 네. 김용보 정책실장, 위성락 실장 정말 그냥 집에 가듯이 워싱턴 가가지고 협상하고 또 화상회의하고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은 전 국민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선방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 1위로 뽑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의 마음을 또 흔들었던 한국만의 필살기. 필살기 네, 필살기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선배가 보시죠. 예. 기술력이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기술력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 조선. 미국이 배를 못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해양에서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한국의 조선산업이 필요했으니까 우리가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나마 선방한 거죠. 네. 그 마스가라는 말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모자까지 만들어 갖고 갔잖아요. 그게 산업부의 어떤 과장님이 낸 아이디어래요. 근데 이거 내가 냈어야 하면은 이게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게 하니까 결국 그 사람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기자들 사이에 이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군요. 마스가 이 모자를 공수하기 위해서 어디 동대문인가 어디 가가지고 긴급하게 만들어서 일단 협상팀은 몸이 워싱턴 가 있고 네. 마스가는 이렇게 긴급 배송해가지고 아, 그래요? 모자는 따로 뺐다. 특송으로 이렇게 특송으로. 픽으로 빠르게. 네. EMS로? 그래서 그래서 백악관에 따로 모자를 이제 들고 들어가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좀 보자마자 바로 매료돼가지고 네 1,500달러. 자기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이용해가지고 마가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아, 획기적인 아이디어. 네. 이제 외교라는 게 그 상대방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사람 존중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쵸. 그리고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예. 분석해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꽤 많이 연구했어요. 트럼프가 좋아할 진짜 선물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갖고 이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트럼프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좋아하는 그 빨간 모자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 대선 캠페인 때 썼던 거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약간 변주한 거죠. 그래서 외교라는 게 그냥 대충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아니죠. 상대에 맞게 맞게 맞춤형 해야죠. 선물해야 예. 되는데 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과 또 정책들이 있을까요? 기대되는? 그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각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의 시기가 왔다. 질서가 정말 크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이런 논지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훨씬 더 외교를 정밀하게 잘해야 되는 순간이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한 해가 될 거고요. 어쨌든 지난 6개월간 네. 뭐 잘 해온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도약을 한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2025년을 그래도 무난하게 보냈으니까 네. 2026년에는 또 다른 어떤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안보 관련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 관련 2026년 키워드는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승환님?
이게 코리아 프리미엄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네. 원장님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언급하셨고 이거는 좀 경제적인 그러니까요. 네. 이 워딩이 지난해 12월에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인데요. 네. 적대,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적대로 인한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은 그 남북 간의 적대적인 상황 자체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리스크, 디폴트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화로 다시 전환을 하고 그렇다면 한반도의 리스크 혹은 디스카운트이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공동 성장을 또 하자 이런 얘기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러티브인데 어찌됐든 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네, 한반도 전체 성장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얼마나 실현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네. 모기업 제가 만났던 모기업 총수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을 가로질러서 중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고 네. 해마다 1조, 2조 원씩 주는 거예요, 북한에. 그럼 북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북한 정부에서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북한 국민들과 교류하는 걸 막겠죠. 어찌됐든 간에 북한은 지금 달러가 필요하고 우리는 중국과의 그런 식으로라도 교역망을 해보자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남북 화해 무드, 그 남북 통일까지 가는 이 긴장 완화에는 결국은 우리는 대륙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이런 상상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건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네. 과거에 서독과 독일이 통일될 때는 네. 경제력 차이가 크잖아요. 기술력 차이도 맞아요. 크고. 예. 그러니까 서독 국민들이 돈을 내서 독일을 같이 개발시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국채 발행해서 나라빚 내고 국민들은 세금 더 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통일이 비용이었어요. 코스트였어요. 지금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도 많아요. 우리 기업들도 많아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냐? 우리가 도시 기반 닦고 거기에 뭐 산업 생산을 세우고 집 짓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신도시 만드는 거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빨리 만드는 나라가 우리 심지어 이라크에도 신도시에 집을 지어주는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개성에 만약에 남북 화해가 돼서 개성에 우리가 한 20만 가구 아파트를 지어주고 도로에 공장에 학교에 한다 그러면 네. 우리 자본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수익을 가져오는데 통일되면 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기회가 되면 그럼 그 도시는 누가 지을 거예요? 지으면 우리 일자리 모든 게 다 우리 일자리. 네, 우리 이런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어. 근데 AI 도시를 만들면 개성에서. 개성에서 그렇죠. 지네요. 새로운 미래가 또. 개성만도 맛있겠다 그러고 평양냉면 먹고. 평양냉면 먹고 네. AI 도시 건설하고 무궁무진한 그렇죠. 기회가 그쵸. 열리는 거죠. 그럼 막 예를 들어 나는 의사인데 그럼 통일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 가서 의료를 발전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일자리. 우리말을 하는 우리 민족이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말이 통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네. 남북 간의 갈등과 그 안보 리스크를 비용에서 기회로, 기대로 그거는 결국 상상력인 것 같아요. 무조건 열린 상상으로 예. 봐야 된다. 열린 상상력으로 보는 그럼 2026년 북한과의 관계 전망과 기대되는 정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어려운 질문을 예. 이렇게 쉽게 하신다고?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94년 그 제네바 합의부터 지금까지 네. 북미 핵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참 북한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참으로 예. 어려운데 어쨌든 그 외교라는 게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편해지려고 싫은 사람 만나서 협상하고 외교하고 그게 사회생활이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무조건 적 만나서는 안 될 그 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갑이 다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을 뭐 개발한다던가 뭐 개방한다던가 그것이 한반도의 전체에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그 전제를 하나 두고 일단 구조적으로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네. 트럼프 대통령 제가 스토커인데 아침마다 딱 눈 뜨면 네, 날씨랑 네. 트럼프를 체크합니다. 예. 트럼프가 딱 하나 좋은 게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반도 평화의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그쵸. 네. 근데 저번에 에이펙 때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김정은 그렇게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 김정은이 아예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시진핑 주석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4월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요. 예. 그 근처에 만약 예? 베이징 가는 길에 뭐 예를 들어 네. 평양을 간다던가 그렇죠. 들릴 수 있죠. 예, 이제 가는 길에 우리 경유지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세 여러 가지 이제 급변한 상황이 오겠지만 빠르면 상반기에 혹시 북미 회담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전망을 해보고. 물론 이제 대부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전망인데요. 뭐 누가 뭐라 합니까? 네. 예. 그리고 지난 그 작년 8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거 있죠. 당신은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라,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6년에는 한반도에 약간 온기가 도는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네,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또 네. 긍정적으로 마무리. 네, 마무리를 해 희망적으로 주셨는데요. 끝내. 좋습니다. 예. 이 전망이 부디 들어맞길 바라면서